참깨잎이 노랗게 변했다고 바로 베어버리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서두르는 그 결정이 가장 알찬 윗부분의 참깨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밭작물을 정성껏 돌보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재배 환경에 맞춰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제 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사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 두시고 계절마다 필요한 재배 정보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아래쪽 참깨잎이 누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익었으니 빨리 수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잘 압니다. 아래쪽 꼬투리가 먼저 벌어져 귀한 참깨가 땅에 떨어질까 걱정되고 이웃밭에서 수확을 시작하면 우리 밭도 늦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잎의 색만 보고 밭 전체를 한꺼번에 베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쪽은 익어 보여도 중간과 위쪽 꼬투리 속의 씨앗은 아직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윗부분의 씨앗이 작고 무른 상태로 남을 수 있고 말린 뒤 털어보았을 때 속이 덜 찬 씨앗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양도 기대보다 적어지고 기름을 짰을 때 나오는 참기름의 양과 고소한 품질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철 동안 물기를 살피고 풀을 매며 정성껏 키운 수고가 마지막 며칠의 조급함 때문에 충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잎이 노랗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깨가 자연스럽게 익어가면서 아래 잎부터 노랗게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뿌리가 약해졌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 뿌리 주변에 물이 고였을 때, 영양 상태가 고르지 않을 때, 병으로 식물의 힘이 떨어졌을 때도 잎은 일찍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수확 명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밭을 더 자세히 살펴보라는 신호로 봅니다.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잎은 수확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실제 수확 날짜는 꼬투리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참깨가 정말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순지르기 시기, 수확 전 20일 동안의 물과 영양 관리, 자연스러운 황화와 병든 잎을 구별하는 법, 밭이 고르게 익지 않았을 때 구역을 나누어 수확하는 방법, 그리고 수확한 참깨를 잘 말리고 보관하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꼬투리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왜 한 포기의 참깨가 아래에서 위까지 같은 날 익지 않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실제 수학 판단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밭 환경에 맞춰 실제 재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텃밭 관리와 작물 재배 방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관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의 농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참깨 잎이 누렇게 변했다고 바로 수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줄기에 달린 꼬투리인데도 왜 아래쪽과 위쪽에 익는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순지르기 시기를 판단하는 일도 훨씬 쉬워집니다. 참깨꽃은 어느 날 한꺼번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줄기의 아래쪽에서 먼저 꽃이 피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중간과 위쪽으로 차례차례 올라갑니다. 아래쪽에서 먼저 핀 꽃은 먼저 꼬투리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씨앗도 먼저 여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줄기 중간에 꼬투리가 있고 맨 위쪽과 격가지 끝에 달린 꼬투리는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포기의 참깨를 자세히 보면 아래쪽 꼬투리는 이미 색이 변하고 벌어질 준비를 하는데 중간 꼬투리는 한창 씨앗을 채우고 있으며 위쪽 꼬투리는 아직 푸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포기에서는 그 위로 늦은 꽃이 계속 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포기 안에서도 익는 단계가 여러 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아래쪽만 보고 서둘러 수확하면 위쪽의 알찬 수확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관리가 바로 순지르기입니다. 순지르기를 하면 참깨가 저절로 더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 자라려는 생장점을 멈추게 하고 너무 늦게 피는 꽃과 아직 형성되지 않은 꼬투리에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순지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꼬투리로 영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위아래에 익는 차이도 줄어들며 맨 위쪽에서 속이 덜 찬 씨앗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지르기 시기는 첫 꽃이 핀 날부터 약 35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난 때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확을 예상하는 날보다 약 20일에서 25일 앞선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모든 밭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품종과 파종 시기, 땅의 비옥도, 비가 온 양, 기온, 줄기의 세력에 따라 생육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일 뿐이고 마지막 판단은 반드시 눈앞의 참깨를 보고 내려야 합니다. 순지르기를 할 때는 아직 계속 뻗고 있는 맨 끝부분만 가볍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꼬투리가 충실하게 달린 아래쪽까지 깊게 자르면 오히려 수확할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린 직후처럼 잎과 줄기가 젖어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고 깨끗한 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가늘고 세력이 약한 포기는 아주 조금만 정리하고, 키가 지나치게 크며 잎이 짙고 늦은 꽃이 계속 피는 포기는 알맞은 시기에 생장점을 확실히 멈춰주어야 합니다. 격가지가 많은 품종은 가운데 줄기만 보지 말고 늦게 자라는 격가지 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밭의 순지르기 날짜만 보고 너무 일찍 따라 했다가 아직 꼬투리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보다 먼저 첫 꽃이 핀 시기와 현재의 꼬투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순지르기를 마쳤다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수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참깨가 실제로 얼마나 익었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지르기를 마친 뒤에는 날짜만 세면서 수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밭에 들어가 참깨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익었는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수확 시기를 판단할 때 언제나 5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맞는다고 바로 베지 않고 여러 신호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수확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파종한 날짜와 품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파종한 날, 첫 꽃이 핀 날, 순지르기를 한 날, 아래쪽 꼬투리의 색이 처음 변한 날까지 4가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는 품종에 따라 익는 속도가 다르고 한 번만 재배했는지 앞작물 뒤에 심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부와 남부의 기온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땅의 비옥도와 물빠짐, 일조량에 따라 생육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생종은 파종 후 약 90일 무렵 수확을 검토할 수 있고 보통 품종은 100일에서 110일 정도가 기준이 되기도 하며 더 오래 자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방향을 잡는 참고일 뿐 수확을 명령하는 절대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참깨 한 포기를 아래, 가운데, 위에 3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아래 잎이 누렇게 변했다고 아래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래쪽 꼬투리는 색이 변했지만 가운데 줄기가 여전히 짙은 녹색이고 위쪽 꼬투리를 만졌을 때 부드럽고 물기가 많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래 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운데 꼬투리까지 색이 옅어지며 위쪽 꼬투리도 충분히 부풀었다면 수확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아래에 달린 꼬투리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래쪽에 1개에서 3개 정도가 충분히 익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면 수확을 준비할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꼬투리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작은 바람이나 작업 중의 흔들림에도 씨앗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밭 가장자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땅이 좋은 곳과 약한 곳,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몇 포기씩 골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쪽 꼬투리 하나를 직접 열어 씨앗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씨앗이 꼬투리 안을 충분히 채웠는지, 품종 고유의 색이 나타났는지, 손으로 눌렀을 때 아직 말랑한지 아니면 단단해졌는지 확인합니다. 꼬투리 껍질도 짙은 녹색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조금씩 색이 빠지고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꼬투리가 똑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쪽 씨앗은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위쪽 씨앗은 충분히 차오른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입니다. 밭이 거의 익었는데 며칠 동안 비가 이어지거나 강한 바람과 태풍이 예보되어 있다면 수확 준비를 조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푸른 밭을 무리하게 베어서는 안 됩니다. 참깨가 젖어 있을 때는 수확하지 말고 이슬이 마른 뒤 비가 없고 바람이 약한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보고 밭 전체를 베려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쪽 꼬투리를 열어보자 씨앗은 아직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며칠 더 기다리면서 매일 아침 아래 꼬투리를 확인했고 씨앗이 한층 단단해진 뒤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숫자만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직접 식물을 보고 밭 안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함께 확인한 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수확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마지막 20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물과 비료를 잘못 주거나 병든 잎을 자연스러운 황화로 착각하면 앞에서 아무리 잘 키웠어도 수확 직전에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깨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작물이지만 그렇다고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고 꼬투리 속에 씨앗이 차오르는 동안 땅이 오랫동안 바싹 마르면 꽃과 어린 꼬투리가 떨어지고 씨앗이 충분히 굵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뿌리 주변의 흙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 밭에 고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깨는 건조보다도 뿌리가 오랫동안 물에 잠기는 환경에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잎이 아래에서부터 누렇게 변하고 꼬투리가 익기 시작하면 물의 양은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아래 잎이 노랗다는 이유만으로 잎을 다시 푸르게 만들려고 물을 자주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물을 더 주는 것보다 고랑이 막히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논을 밭으로 바꾸어 참깨를 심은 곳은 겉으로 물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뿌리 아래쪽에 습기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두둑을 높게 만들고 배수로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갑작스러운 비에도 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질소 비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잎이 누렇게 변했다고 질소를 더 주면 잎과 줄기가 다시 자라고 늦은 꽃이 계속 피면서 꼬투리에 익는 시기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줄기도 부드러워져 바람과 비에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확을 앞둔 시기에 잎을 억지로 푸르게 만들기 위해 비료나 영양제를 습관적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꼬투리가 알차게 여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줄기와 꽃을 다시 키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러짐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심지 않고 질소를 지나치게 주지 않으며 순지르기를 제때하고 비가 온 뒤에는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줄기가 기울거나 뿌리가 흔들린 곳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참깨는 보통 아래 잎부터 비교적 고르게 노랗게 변하고 줄기는 아직 곧게 서 있으며 꼬투리 속 씨앗은 계속 단단해집니다. 줄기 밑부분에도 뚜렷한 썩은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물이 고여 뿌리나 줄기 밑부분이 상한 경우에는 낮은 곳을 중심으로 여러 포기가 갑자기 시들고 땅이 젖어 있는데도 잎이 축 처질 수 있습니다. 줄기 밑부분이 검거나 짙은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시드름병은 밭 전체가 천천히 누렇게 되는 것과 달리 한 포기나 몇 포기가 갑자기 시들 수 있고 줄기 안쪽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은 잎 전체가 아래에서 위로 고르게 누렇게 되는 대신 불규칙한 반점이나 마른 자국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포기가 병들었다고 밭 전체를 익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포기는 따로 구분하고 수확한 정상 포기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든 잔재는 밭에 그대로 두지 말고 다음 해에는 같은 자리에 계속 참깨만 심기보다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제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참깨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하고 표시된 사용 횟수와 수확 전 안전 사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20일은 순서대로 관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확약 20일에서 25일 전에는 순지르기를 마치고 배수로와 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질소 비료는 중단합니다. 약 10일에서 15일 전에는 물을 서서히 줄이고 위쪽 꼬투리의 씨앗이 얼마나 찼는지 살펴보며 가위와 끈, 건조할 장소를 준비합니다. 수확약 3일에서 7일 전에는 매일 아래쪽 꼬투리와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해도 밭 전체가 같은 날 익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밭을 익는 정도에 따라 나누어 수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밭은 같은 날 똑같이 익지 않습니다. 높은 곳은 물이 빨리 빠지고 햇볕을 많이 받아 먼저 마르며 낮은 곳은 습기가 오래 남아 익는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밭 가장자리는 바람과 햇빛을 더 받고 질소가 많은 곳은 줄기와 잎이 오래 푸르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밭 전체를 한꺼번에 베지 않고 익은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구역은 아래쪽 꼬투리가 1개에서 3개 정도 벌어지기 시작했고 위쪽 씨앗도 충분히 차고 단단해진 곳입니다. 이 구역은 먼저 수확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아래 꼬투리가 거의 익었지만 위쪽 씨앗이 며칠 더 차올라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일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세 번째 구역은 줄기와 잎에 푸른 기운이 많이 남고 위쪽 꼬투리와 씨앗이 아직 부드러운 곳입니다. 규모가 작은 밭이나 가정 텃밭이라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수확하는 편이 아래쪽 씨앗의 손실과 위쪽에 덜 여문 씨앗을 함께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들어 일찍 누렇게 된 포기는 자연스럽게 익은 포기와 구분하여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확하는 날에는 비가 없고 바람이 약한 날을 고릅니다. 아침 이슬이 마른 뒤 줄기 아래쪽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꼬투리가 달린 부분은 위를 향하도록 옮깁니다. 거칠게 흔들면 이미 벌어진 꼬투리에서 씨앗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자리에는 깨끗한 깔개를 펼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낸 참깨는 너무 큰 단으로 묶지 말고 공기가 안쪽까지 통하도록 작은 단으로 세웁니다. 참깨 단은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립니다. 젖은 땅 위에 바로 두지 말고 단의 가운데에 습기가 남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꼬투리가 충분히 마른 뒤 털고
한 번에 씨앗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며칠 간격으로 2번이나 3번 나누어 털 수 있습니다. 털어낸 씨앗은 잎과 껍질, 속이 덜 찬 씨앗을 골라낸 뒤 다시 충분히 말립니다. 씨앗이 따뜻하거나 눅눅한 상태에서 자루나 용기에 넣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완전히 식고 마른 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잎이 노랗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베지 말고 파종일과 첫 꽃이 핀 날을 기록하십시오. 순지르기는 알맞은 시기에 하고 아래쪽 꼬투리와 위쪽 씨앗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물과 질소를 지나치게 주지 말고 배수와 병든 포기를 살펴야 합니다. 밭이 고르게 익지 않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수확하고 충분히 말려 보관해야 한철의 수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농사는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기다리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더 살펴보는 차분함이 한 계절의 결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파종일과 현재 참깨밭의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앞으로 실제 수확 과정과 씨앗을 확인하는 방법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